일본, 중국, 한국의 유교 불교 신도. 유교는 기원 전 600년경 중국에서 공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오랑캐 틀의 침입으로 인해 두 나라가 크게 불안정해지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공통과 함께 이것은 중국 철학의 황금기로 아뢰어질 정도로 지적 깊고 철학적인 사상의 본성을 가져왔습니다. 유교의 실존은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국사 연구를 통해 공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주요 요소인 의식과 일의 어려운 이름 수정 그리고 인을 확인했습니다. 불교의 기원은 기원 전 5세기 창시자인 고타마 시드라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닌 중도 경로를 추구했습니다. 이 정도 경로를 걷는 목표는 그가 세상 고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던 환생의 순환에서 열반, 즉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열반에 도달한 후 여행을 하면서 사후에도 오랫동안 불교를 계속 전파할 조정자들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주요 특징은 사성제, 발성도, 가르마, 환생의 순환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도를 일본의 동적 종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창시자나 창시 날짜가 없습니다. 신도라는 이름은 신도의 길이라는 문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다신교적이고 동물적인 형태의 예배입니다. 신도 조종자들이 거수하는 경전은 없으며 대신 바람, 비, 산, 나무, 강, 다산과 같은 삶의 조용한 개념 형태를 지배하는 신성한 영인 가미로 아뢰어진 신들을 숭배합니다. 죽은 후에 인간도 가미가 되며 가족으로부터 조상 가미로 존경받습니다. 신도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소교하기보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악마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규정하므로 신도 숭배는 악령을 몰이하고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본의 유교는 서기 3세기에 한반도와의 무역을 통해 일본에 서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교는 일본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여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영향으로 끈 에도시대 성리학이 널리 재택하면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에도 성리학은 인문주의와 합리주의를 강조하고 토쿠가와 막부가 사회 질서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이념이자 법조락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유교 초기 상은 토쿠가와 막부 말기와 메이지 유신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속주의로부터의 전환, 고대질에 대한 강조와 과거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에도 시대의 봉건적 관계보다는 계급과 집단 중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 위계 사상이 이러한 전환의 핵심 유교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전환 후 메이지들은 신도를 국가 이념과 종교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황제와 제국을 합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리학은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불교는 6세기경 중국 및 한반도와의 무역을 통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불교는 다른 두 국가, 특히 만적이 문헌과 예술 형식이 시작된 한국의 관습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는 정치적, 경제적 현상 유지를 강화하고 신도와 잘 융합되었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졌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불교는 여매의 전원 통치 기간인 587년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 황제들은 불교 문화 구원과 광복 위한 사찰 건립을 통해 불교 환산을 더욱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 사원은 일본의 사회, 경제, 정치 환경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엘리트들은 이로 인해 불교 승려들이 갖는 권력과 영향력을 경계했고 승리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본 지배계급과 불교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고 메이지 유신은 국가가 후원하는 불교 단합의 시기였습니다. 새로 형성된 메이지 정부는 불교와 같은 부패한 외국 영향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일본 정신과 신도를 장려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신도는 종교로 분류되지만 이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학자들은 실제로 19세기 이전에는 신도 숭배의 유일한 형태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신도를 감히 숭배의 실존으로 이해하면 기원 전 30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 야요의 시대까지 것으로 오락합니다. 국가의식을 수행하고 지역의식 관행이 수도 내 의식관행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진기관 즉 가미에 의해 장성된 더욱 헤게모닉적인 형태의 의식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의 신도는 불교의 가르침과 깊게 얽혀있고 있는 나라 시대까지 계속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신도는 제국의 통치 관련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천년 후인 메이지 유신 때 이 신도 형태는 국가 신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 신도는 국가 건설을 동원하고 광복 위한 규모로 일제의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일제의 신도 관습이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내에서는 시행했습니다. 이는 또한 국가가 승인한 국가신도가 다른 지배예배의 형태를 근절했기 때문에 현대 신도의 시작으로 인식됩니다. 유교는 건국 이후 전국 전역에 꾸준히 확산되었지만 기원전 130년경 한 왕조 때 처음으로 중국의 국교의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유교 텍스트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시험은 누가 정부에 군부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제자로 삼고 이러한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그가 제국 이전 전국 사회를 정해했던 봉건 구조에 맞서 싸웠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제도 만들어졌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수나라에 독립되었습니다. 유교를 중국의 국가 철학으로 확고히 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동중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교와 불교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유교를 더욱 입맛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유교 사상이 요리적 도덕적 지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 주요 장소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고대 중국 제국의 생활 방식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유교의 가르침은 남성에 대한 복종과 순결을 유지하는 등 여성에게 기대를 두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성리학이 흥기하면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자리했던 것은 한 왕조 때였으며 중국과 남쪽의 인도를 잇는 유럽과 해상 무역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널리 퍼진 불교 형태는 잔불교로 대승교의 중국화된 분파로서 도교와 중국 불교 경전 등 수많은 중국 정통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특정한 영향에는 효도 사상의 고수, 불교 수행을 위한 독특한 한자의 발전, 조상 숭배 재택 등이 포함됩니다. 불교의 목표는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잔불교와 자료된 일련의 유리적 규칙은 자신이 이 길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소죄함을 금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전적인 불교 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불교가 대체로 공교적이지 않고 유교, 도교 및 민간 종교의 측면을 통합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불교에 대해 관대했지만 845년 우정 황제에 의해 중국 불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우정 황제는 도교의 열성적인 주장자였으며 불교가 절에서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중국의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평민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로운 외국 경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불교를 박해했습니다. 신도는 거대 중국에서 오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도가 거대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신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사상이었습니다. 신도가 중국 사상에서 탄생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도라는 말이 중국 외래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신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정의 사상 교류가 있음을 의심합니다. 7세기 리수료 법률가 진기려 감의법전 역시 한국식 정부와의 일의 정통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존재와 신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신도가 고대 일본 토책 종교라는 일본 국가 보틀은 생각과 대조됩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에서 신도는 실제로 중국에서 행해졌습니다. 신도가 중국에 서게된 것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증가하고 결국 일본의 만주국 기리 국가가 형성된 결과였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중국 북동부의 일부 지역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다른 식민지에 비해 정도는 낮지만 국가 신도 형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반도의 유교는 지배 이념이 되기 오래전에 존재했지만 역사적으로 조선 이전에는 불교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불교가 고려의 멸망과 하약함과 연관됐고 한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교는 불교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이 성에는 더와 불교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성례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례학의 전국적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이 성례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조선과 적응 관계를 맺은 명나라가 성례학을 채택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례학은 고도로 추진된 국가 이념이자 종교로서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영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례학 사상이 학교 교육을 인수했고 조선 역시 모든 공무원이 유교 사상의 전무가임을 보장하는 과거 시험을 채택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성례학이 유리 강령으로 활용되어 성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생활, 학습, 노동의 구분을 알렸습니다. 사회와 정치 영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유교 교리는 왕에 대한 충성, 올바른 사회적 관계 유지, 조상을 숭배하고 학문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채택된 주요 외부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삼국의 불교를 전한 중국 승려를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속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불교의 비실현과 자기 성찰적 가치관으로 인해 무속과 함께 불교를 병할 수 있었습니다. 선불교는 고려시대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고 점차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교 영향력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처음 예배를 위해 지어진 사원이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후반에는 불교가 세속 문제에 개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불교가 부패와 연관되어 반불교 철학적, 정치적 입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성례학을 지지한 조선 국가는 조선 초기 불교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자별했지만 이 시기에는 불교 학문은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불교가 사회적으로 수용기유는 가능한 종교로 최종적으로 보관된 것은 16세기 중반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불교 성녀들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와 국가, 솔직히 종교적 관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과 한국의 오랜 개미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도는 17세기 이전에 한반도에 제대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신도의 영향력이 미미했고 숭배를 위한 신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제에 최종적으로 합병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불평등 관과도 조약 이후 막후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도가 성행한 것은 식민지 통치 시기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때 소개된 신도의 형태인 국가신도는 실제 종교라기보다는 제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신사와 신도 사상이 잠든 예배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본의 정통을 한국인에게 강요하고 동거시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행한 한 가지 방법은 의무적인 신사 참배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한국 민속 정통과 신도 사이의 유사성이 일본 정경의 정통상을 강화한다는 일제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신도는 진정한 종교나 정신적 표현의 형태가 아니라 제국적 주체화를 목표로 하는 일제의 모기로 존재했습니다.